자,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의 두 꼭지점 AD가 곡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 위에 있고 두 꼭지점 BC가 x축 위에 있을 때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지금 이 AD는 그냥 곡선 위에 놓여져 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곡선 위에 뭐 이런 식으로 놓여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곡선이 이런 식으로 놓여져 있으면 뭐 이런 사각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직사각형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넓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이 직사각형이 놓여질 때 그 A와 D가 어느 점에 위치할 때 이 사각형 ABCD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지를 구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럼 우리가 미지수를 이거 수업 시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미지수를 한번 설정을 해둘게요. 요 C와 D는 지금 좌표 X값이 같겠죠. 자, 그러니까 D를 선생님이 T, 라고 놓으면 C는 뭐가 되겠어요? C는 T, 0이 되겠죠. X축 위에 있으니까. 자, 그럼 D는 T, FT. 이 D라는 점은 이 2차 곡선 위에 놓여져 있는 점이기 때문에 X가 T일 때 Y값은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6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놓았을 때 지금 이 2차 곡선은 y축 대칭인 함수이고, 자, y축 대칭인 함수라면 여기가 t, 0이라면 자, 여기 b라는 점은 점 b의 x 좌표는 마이너스 t, 0이 되겠죠. 그리고 요 a도 마이너스 t, 자, y 값은 t의 제곱 플러스 6.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사각형 ABCD의 넓이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가로의 길이는 2t라고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넓이는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t 곱하기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6. 자, 이것이 직사각형의 넓이다. 자, 그럼 선생님 넓이를 s라고 할게요. s는 이거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12t. 자, 이렇게 되는데, 자, 3차식이 됐죠, 지금 넓이가. 그래서 t의 값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넓이의 값이, 이제 t의 값에다가 뭘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넓이의 값이 이제 변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최대값을 지금 찾는 중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지금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 자, 함수가 지금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인 함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함수의 x절편,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이 0이 되는 y에다 0을 대입을 해서 우리가 x절편을 찾을 수 있죠. 자, 그래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지금 여기 있는 요 x절편 마이너스 루트 6 루트 6이다. 자, 그러니까 이 사각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C라는 점은 루트 6보다 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T의 범위를 0보다는 큰데 루트 6보다는 작다라고 놓아야 됩니다. 지금 T는 양수이고, 자, 그래서 이것의 최대값을 그럼 이 구간 안에서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3차 함수라고 보고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서 최대값, 이 구간 안에서의 최대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분을 해야겠죠. 자, 이 s라는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할게요. 자, 미분 기호를, 이런 기호를 쓸 수 있죠. 이 s라는 함수를 내가 t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자, 그럼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12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그 도함수의 값이, 함수의 값이 0이 되는 t의 값을 찾자. 자, 그럼 t의 제곱이 2가 되면 된다. 자, 그러면 t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2차 함수는, 이 3차 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고, 여기가 루트 2일 것이다를 바로 알 수 있다고 했죠. 자,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 표를 그려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구간은 0부터 루트 6까지라고 했으니까, 자, 이쯤 0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루트 6이 이쯤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구간 안에서 최대값은 우리가 어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네, xt의 값이 루트 2일 때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t에다가 루트 2를 대입을 했을 때 나오는 그 값이 여기가 최대값이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st라고 했을 때, 자, t에다가 루트 2를 대입을 해서 그 값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를 세제곱하면 2루트 2죠. 2루트 2에다가 2를 곱하니까 4루트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12 루트 2 하니까 8 루트 2. 그래서 이 직사각형 ABCD의 넓이의 최대값은 8 루트 2다. 자, 12번 문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부등식, 자, 다음이 성립하도록 하는 양수 k의 범위를 구하시오. 지금 주어진 조건은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우리가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한다는 거. 그리고 k가 양수라는 거. 자, 양수 k의 범위를 구한다는 것.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등식에서 우리가 얘를 어떤 함수 fx라는 함수로 본다면 이건 지금 3차 함수인데 3k x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있는 거죠. fx를 이거라고 놓읍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구간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그 모든 함수값들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미지수가 껴있지만 이 미지수가 있어도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함수를 구해줘야겠죠? f'x를 구하면 6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kx. 자, 그 다음에 1은 미분해서 0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0이 되는 걸 찾아야겠죠? 그럼 우리가 이걸 6x로 묶으면 x-k인데, 자, 이것이 0이 되는 x값을 일단 찾아야 된다. 자, x가 0일 때 또는 k일 때 0이 되겠죠. 자, 근데 k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0보다 큽니다. 자, 그리고 3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 3차 함수는 그 값이 두 개 나온다면 이런 식의 형태로 그려지겠죠. 자, 그래서 k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k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모든 함수값들이 0보다 크거나 같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은 어디냐? 자, 0이 여기고요.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은 여기입니다. 자, 이 영역이에요. 그럼 이 영역에서, 이 오른쪽 영역에서 쭉 가겠죠? 자, 오른쪽 영역에서 이 함수의 값이 모든 x의 이 노란색 부분에 노란색 부분에 있는 x 값들을 어느 것을 대입을 해도 그 함수 값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x축이 이런 식으로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쵸? 이 노란색 구간에서 이 fx가 빨간색 x축을 우리가 빨간색이라고 했을 때 그 x축 아래로 내려가는 함수값들이 지금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함수값들이 0보다 크려면 함수가 x축 위에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 이 0보다 작은 구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어디에서만 살펴볼 거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만 함수값이 0보다 크면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이제 포인트는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생겼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이렇게 생겼을 때 x 값이 k일 때 함수 값이 최소 값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모든 값은 다 0보다 크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fk의 값을 0보다 크도록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x에다가 k를 대입을 했을 때 자, fk는 2k 세제곱 마이너스 3k 세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것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 자, 그럼 마이너스 k, 지금 여기 세제곱, 네, 세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k 세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면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등식을 이렇게 봅시다. k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인수분해하면 k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자, 이게 0보다 작으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 식은 항상 양수가 됩니다. k에다가 뭘 집어넣든 항상 양수가 돼요. 자, 왜냐하면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3. 자, 1을 4분의 1과 4분의 3으로 이렇게 쪼갰어요. 자, 왜 이렇게 했어? 이거 많이 했었죠? 자, 이것이 뭐가 되기 때문이야? 완전 제곱식 k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걸 이렇게 본다면 자, 여기는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고 여기는 플러스 4분의 3이니까 0보다 크고 두 개를 더하면 0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k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을 해도 양수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이 식이 0보다 작기 위해서는 이 k-1이 0보다 작아지면 되겠죠. 그래서 k-1이 0보다 작으면 돼서 k는 1보다 작으면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양수 k의 범위라고 했으니까 자, k는 0보다 커야 한다라는 조건까지 자, 이렇게 써줘야겠죠. 자, 13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다음과 같을 때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모두 구하시오.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자,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것은 속도가 플러스였다가 갑자기 마이너스가 된다든지 아니면 마이너스였는데 갑자기 플러스가 된다든지 자, 이런 경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 찰나의 값은 뭐겠어요? 속도가 뭐 플러스 3, 뭐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바뀌려면 점점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겠죠, 속도가. 자, 그래서 방향을 바꾸려면 순간적으로 속도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자, 그래서 속도가 0이 된다. 자, 속도가 0이 된다고 해서 부호가 모두 바뀌는 건 아니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쭉 가다가, 수직선에서 점이 쭉 가다가 잠깐 속도가 0이 됐어. 자, 0이 됐다가 같은 방향으로 계속 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속도가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가 되려면 잠깐 멈췄다가 이쪽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방향을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속도가 순간적으로 0이 되는 점을 찾긴 찾는데 그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부호가 바뀌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0이 되는, 자, 속도가 0이 되는 점을 찾자.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지우고 그러면 도함수를 구합시다. 지금 이 함수 x라는 함수가 t에 대한 함수인 거죠? 자, t의 세제곱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8t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봅시다. 자, x 프라임 t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3t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8. 자, 그래서 이것이 0이 되는 점을 우선 찾아야 돼. 찾는데 0이 된다고 해서 모두 부호가 바뀌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3, 1 인수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 2 하면 6, 4 하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3t 마이너스 4, t 마이너스 2. 자, 이것이 0이 되는 그 시간이 3분의 4일 때와 2일 때다. 자, 근데 이게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에서 근이 두 개가 생겼다는 얘기는 자, 함수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3분의 4고 자, 여기가 2란 얘기야. 지금 이 함수가 x 프라임 t라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점에서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3분의 4 전에는 지금 함수값이 양수로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엔 음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부터는 다시 뭐가 나와요? 양수가 나와요. 그러면은 3분의 4랑 2일 때 각각 부호가 바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동 방향이 바꾸는 시간은 3분의 4일 때 그리고 2일 때 모두 운동 방향이 바뀐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14번 문제. 3차 함수가 있네요. 이 3차 함수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여기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같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극대값도 있어야 하고 극소값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3차 함수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자, 그럼 우리가 어떤 함수를 생각을 하면 되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고 극대 극소가 모두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그려봤습니다. 자 근데 마이너스 1이랑 2 사이에 극대 극소 값이 모두 존재해라. 자 그럼 여기 특정한 어떤 값이 t1, t2가 있다라고 할 때 이 값들이 모두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이쯤에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이쯤에 이렇게 있어서 자 이 사이에 이제 극대도 있고 극소도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라. 자 근데 그러면 극대와 극소는 우리가 f'x를 구해서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일 때 자 여기에서 우리가 0이 되는 x값 두 개를 찾으면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t1, t2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t1, t2. 자 도함수가 0이 되는 지금 그 두 개의 값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개의 값이 나와야겠죠. 극대 값도 있어야 하고 극소 값도 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가 지금 t1과 t2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t1, t2가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어야 한다. 자 그 얘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도함수 요 도함수를 그러니까 f'x가 지금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인데 자 이것이 0이 되는 그 t1, t2의 값이 일단 두 개가 있고 자 그것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다면 우리가 그 도함수의 그래프를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여기가 t1이고 자 여기가 t2이면서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 2는 여기 있어야 된다. 자 이러한 상황으로 이해를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조건이 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근이 존재해야겠죠. 서로 다른 두 근이 존재해야지 지금 여기서 이제 극대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극소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근이 존재하는데 또 조건이 또 있었어요. 자 그 두 근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존재해야 한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도록 우리가 a 값을 한번 정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일단 서로 다른 두 근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 여기서 이제 두 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함수의 x 절편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여기 이 두 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0이 되는 두 근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자 이 함수의 x절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만족하려면 일단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1차항의 계수가 짝수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을 구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것이 이 식이 0보다 커야 한다. 자 그래서 3a가 4보다 작아야 하고요. a가 3분의 4보다 작아야 된다. 자 이런 조건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 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을 때 자 이 t1과 t2가 이 사이에 이렇게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f-1일 때와 f라고 하면 안 되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를 f'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걸 f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할까요? f'이라고 합시다. 왜냐면 이 함수가 f'x라는 함수이기 때문에 자 f'x의 함수 값들을 지금 살펴보는 중이니까 f'의 마이너스 1일 때의 그 함수 값이 지금 양수인 상태이고 2일 때의 함수 값도 양수인 상태이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땐 자 위 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지금 f'x가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 플러스 4 플러스 a겠고요. 그 다음에 f'2를 계산하면 12 마이너스 8 플러스 a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각각의 함수값이 양수여야 된다. 자 그래서 a 플러스 7이 0보다 커야 되고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7보다 커야겠죠. 그리고 4 플러스 a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돼요.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7보다 커야 하고 마이너스 4보다 커야 하는 것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면 어디가 되겠어요? A는 마이너스 4보다 커야 한다. 자, 그래서 1번 조건에서는 A가 3분의 4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고 2번 조건에서는 A가 마이너스 4보다 커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개를 모두 만족시키는 A의 값의 범위는 어디가 되겠어요? 지금 1번에서 3분의 4보다 작아야 한다. 2번에서 마이너스 4보다 커야 한다. 자, 그래서 따라서 자, 요 사이의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마이너스 4부터 3분의 4까지 되겠다. 자, 방정식의 근이 특정한 범위 안에 존재할 조건은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지만 자, 이 부분과 관련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주어진 어떤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과 한 개의 음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우리가 이 문제는 앞에서 한번 풀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문제를 한번 방정식을 보니까 지금 항이 뭐 3차 항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좌변 우변에 흩어져 있고 뭐 1차 항은 우변에 있고 상수항은 좌변에 있는데 또 미지수 k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이 방정식을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일단 이항을 합니다. 그래서 2x 세제곱 이항하면 3x 세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9x도 이항해서 마이너스 9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까지.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항을 해놓고 우변에는 k만 놓아요. 자,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이 방정식은 어떤 걸 의미할 수 있냐면 어떤 두 함수 y는 3x 세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2라는 함수와 y는 k라는 상수함수가 만나게 되는 그 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해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 3차 함수를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렸다라고 쳐요. 자, 얘가 3차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k는 상수함수니까 x축에 평행하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기겠죠. 자, 그때 만나는 이 점들이 3개가 존재할 때 자, 그 3개 중에서 2개는 양근을 갖고 1개는 음근을 가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각각의 x값들은 양수가 나와야 하고 자, 여기에서 만나는 이 x값은 음수가 나와야 한다. 이런 상황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그냥 대충 상황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봤는데 자, 우리 이 그래프 완벽하게 좌표평면에다가 그릴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먼저 좌표평면에다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 함수를 뭘 해야 해요? 자, 미분을 해야겠죠? 자, 우리가 이 함수를 fx라고 놓아봅시다. 자, 이 함수가 지워, 그리고 y 지우고 자, 이 함수가 fx일 때 자, f'x는 9x제곱 마이너스 9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가 0이 되는 x값들을 찾죠? 그래서 9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고 9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것이 0이 되는 x값을 찾으면 1이랑 마이너스 1 자,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 되는 x값 두 개는 1이랑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러면 표를 그려요? 표를 그리고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지금 f'이 여기서 0이 나왔고 그 전후에서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을 대입을 하면 플러스가 나올 것이고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fx 값을 찾아보자. 자, 이렇게 증가함수 상태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은 자, 우리가 이 함수를 fx라고는 지금 놓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f-1은 마이너스 3 플러스 9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럼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함수값이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f1은 x를 대입하면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해서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8이 나옵니까?
이런 상황이다. 마이너스 8이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일단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지금 그 값은 마이너스 1이랑 1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1일 때의 함수 값은 4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가 4고 그 다음에 1일 때는 뭐 마이너스 8입니다. 자, 그리고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한 상태를 그려주면 되는데, 자, 우리가 y절편까지 한 번 더 챙겨주자고요. y절편은 x가 0일 때의 값이 y절편이겠죠? x가 0일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인 여기를 지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해서 함수가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 증가하는 이런 형태. 자,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 함수와 K가 만나는 그 점의 좌표를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수함수 Y는 K. 자, Y는 K는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도 그려질 수 있겠죠. 자, 근데 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했을 때, 자, 만나는 점을 한번 살펴보세요. 만나는 점이 자, 여기는 음수입니다. 그쵸?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음수, 여기도 만나는 점의 x좌표 여기 음수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양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음수 2개, 양수 하나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일치하지 않겠죠. 그쵸?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구나. 자, 그럼 어디에 있어야지 이 조건, 이 만나는 그 점 2개가 두 개의 양근을 갖도록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빨간 건 안 됐다. 자, 그러면은 양수 만나는 두 점이 양수가 나오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기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만나는 점을 보세요. 자, 여기서 두 점은 만나는 이 점의 x 좌표가 양수죠. 그리고 여기는 음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 되겠네. 자, 그럼 이렇게가 어떻게인데? 자, 이거를 조금 더 올려도 여전히 양근 2개, 음근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마이너스 2를 지나서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순간, 다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순간, 자, 음근이 2개가 나오고 양근이 하나가 나오게 되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계가 어디까지예요? K가 마이너스 2를 지나서부터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K가 만약에 마이너스 2면 또 어떻게 될까요? K가 마이너스 2여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면 양근 하나, 영 하나, 음근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여도 안 되고 마이너스 2보다 커도 안 되고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된다.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되는데 이런 식이면 어때요? 이런 식이면 그냥 음근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얘가 여기 있다. 딱 K가 마이너스 8이다 라고 하면 양근 하나 나오고요. 음근 하나 나와요.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지 않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8보다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이 위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8보단 어때야 된다? 커야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단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0이고 높이가 10인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다. 비어있는 이 그릇에 매초 2cm의 속도로 수면의 높이가 상승하도록 물을 부을 때 2초 후 그릇에 담긴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자, 지금 이 그림에서 선생님이 물이 지금 어떻게 수면의 높이가 올라가는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은 얘가 물을 부어서 수면의 높이가 점점 올라가겠구나 뭐 이런 상태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선생님이 앞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그 단면을 한번 일단 그려보도록 할게요. 단면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그려지겠죠. 자, 그리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높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이 길이가 10인 거예요. 이 길이가 10이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시간마다 몇 초 2cm의 속도로 수면의 높이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2초 후에 그릇에 담긴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것이 지금 시간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고 있어요. 그쵸? 시간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는데, 자, 그 변화율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 부피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야겠죠. 부피가 시간에 따라 지금 변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높이가 이제 처음에 물을 부면은 이제 물이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면의 높이가 점점 올라가는 건데, 이 높이가 올라가는 속도, 자, 높이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수면의 높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 높이를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시간을 우리가 t라고 놓을 건데, 그러면 우리가 2초 2cm, 몇 초 2cm의 속도로 수면의 높이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초가 지났을 때 높이가 2cm 상승한다. 그럼 2초가 지나면 높이가 몇 cm가 되겠어요? 초마다 2cm씩 상승하니까 4cm가 되겠죠, 높이가. 그럼 3초가 지나면 이 물의 높이는 6cm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이라면 t초가 지났을 땐 우리가 높이는 2tcm일 것이다 라고 둘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t초 지났을 때 이 물의 높이를 2t다 라고 놓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물의 부피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물의 부피는, 자, 얘가 지금 원뿔 형태예요. 지금 이건 앞에서 봐서 지금 이렇게 삼각형처럼 보이지만, 자, 왼쪽을 다시 보면은 원뿔의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원뿔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밑면에 반지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밑면에 반지름이 왜 필요해? 밑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반지름이 필요하죠. 그래서 밑면의 반지름과 이 높이에 대한 값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높이를 우리가 2t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 밑면의 반지름에 해당되는 이 부분도 우리가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부피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반지름을 어떻게 t에 대해서 나타내냐. 자, 지난번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닮음을 이용할 수 있다. 지금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고요. 그리고 이 삼각형에서, 자, 여기 있는 이 삼각형 보입니까? 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AA 닮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쪽 부분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니까 AA 닮음이겠죠. 자, 닮음일 때 우리가 삼각형 변의 그 비율이 어떻다?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우리가 이 삼각형에서 지금 이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0이니까 그러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 삼각형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자, 여기가 비율이 1대1인 것처럼 요 비율도 1대1이다. 자, 그럼 우리가 높이를 2t라고 놓았을 때 반지름의 길이도 뭐라고 둘 수 있다? 2t라고 둘 수 있다. 자, 그럼 여기도 2t라고 둘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 2t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높이 2t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자, 이제는 부피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러면 부피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자, vt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밑면의 반지름이 2t인 지금 원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파이 r제곱 이용을 해서 파이 곱하기 r제곱, r이 얼마였죠 지금? 2t였죠. 파이 r제곱 하면은 밑면의 넓이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였다? 2t였다. 자, 그 다음에 뿔이기 때문에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된다? 3분의 1을 해줘야 한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식을 3분의 자, 이거 다 계산하면은 8t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8 그다음에 파이도 있고요. 자, 문자 맨 오른쪽에 이렇게 써줄게요. 8t 세제곱이다. 3분의 8 파이 t 세제곱이다. 자, 이것이 그 부피에 대한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피를
t에 대해서 나타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것은 변화율이에요. 자, 변화율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자, 미분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v 프라임 t, t에 대해서 이걸 미분을 했을 때 8파이 t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초 후에 부피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여기서 2를 대입, t에다 2를 대입을 해주면 t에다 2를 대입하면 4가 되겠고 4, 8에 32파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부피의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